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봉협회 상임대표 라직원입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 자원봉사 관리자분들입니다. 자원봉사를 관리하려면 자원봉사를 잘 이해하셔야겠죠.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에 앞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학자 최지석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의 결과라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육과정 내내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보리가 이삭이 패이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죠?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참 아름답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십시다. 그런데 청보리는 왜 흔들릴까요? 바람이 불기 때문이겠죠. 바람이 부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청보리의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패이기 전보다 이삭이 패이면 훨씬 더 많이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꼭대기의 이삭 때문에 위가 더 무거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입니다. 조금 더 큰 이야기를 해보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빨갛게 익었다가 꼭지가 물러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사과밭을 가꾸는 농부는 사과 꼭지가 물러 떨어지기 전에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는지를 궁금해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뉴턴입니다. 뉴턴은 그 질문으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체계화할 때까지 200여 년 동안 물리학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질문의 힘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주제는 사실 경제입니다. 경제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서 경제학 공부를 했던 저에게도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모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듯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100명이 살고 있는 집단을 생각해 보죠. 간단한 모델이니 100명이 모두 일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100명이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야 겨우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제 단위를 상정해 보십시다. 그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틈도 없고 집을 지을 틈도 없습니다.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일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 많이 아프게 되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경제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물고기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50명만 물고기를 잡아도 100명이 모두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면 말이죠. 자, 이제 50명만 고기를 잡고 나머지 50명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명은 고기를 잡고 나머지 50명은 각각 2명분의 옷을 지어 고기를 잡아온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사람들과 거래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물을 가지고 25명만 고기를 잡아도 100명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남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의식주가 모두 해결되고 각자 맡은 일을 하여 자신의 생산품, 즉 물고기든 옷이든 집이든 거래를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경제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제 모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경제 생활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 의식주를 50명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50명은 생존 이상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또는 생산성을 더욱 늘리는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 무기를 만들어 다른 경제 공동체의 생산품을 빼앗게 되면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기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환자가 생기면 치료도 해야겠네요. 실제 세계에서는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고 병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거래 수단이던 화폐가 발달하여 복잡한 거래 수단이 생기게 됩니다. 화폐가 거래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진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경제의 균형 속에서 무엇인가가 남거나 부족해 균형이 깨지면 그동안 유지되던 가치체계가 무너집니다. 가장 원천적으로 100명이 모두 먹을 것을 구해야 스스로의 배를 채워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먹을 것을 찾는 것 이외에는 모든 활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나마도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단한 경제 모델이 사실은 현실에서 종종 벌어집니다. 풍요를 누리던 아르헨티나에서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을 충격 속에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거대한 재난이 닥칠 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경제 활동이 멈추어서면 가장 급한 것이 물과 음식입니다. 그리고 옷과 거처, 의약품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경제 활동이 가능해져야 재난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전쟁, 재난 등과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빚입니다. 당장 급할 때 누군가에게 빚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아니면 국가든 빚이 늘어나면 오래도록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빚까지 있으면 원금의 이자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설사 빚은 지지 않더라도 노후를 위한 비축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 복지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복지 지출이 누군가의 경제활동에 의한 세금보다 커지면 나라가 빚을 늘려야 합니다. 일본 경제가 엄청난 국가 부채 늪에 한 번 빠지고 나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 경제 생활을 잘 꾸리시고 국가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가라는 경제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할렘가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오래도록 추적했던 사회학자 벤 필드는 사람들은 여러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계층을 나누는 기준은 타임 호라이즌입니다.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할까요? 가장 낮은 계층은 내일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당장 빵을 훔쳐먹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계층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의 앞날까지 바라보며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같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장하여 다양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왜 어떤 아이는 성공하고 어떤 아이는 범죄자가 되었을까를 오래 연구하며 세운 가설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의 생산 활동을 늘리고
비용 지출을 수입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별다른 예외가 없는 경제의 진실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저는 참으로 오래도록 자원봉사에 대해 궁금했었거든요. 자원봉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남들을 보살피는 일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과연 그런가요? 나 스스로를 챙기기에도 힘든 세상에 국가의 국민으로서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이런 의무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워 죽겠는데 자원봉사까지 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성과 무대가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 자발성과 무대가성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발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톰 소여의 저자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는 그의 독백이 나옵니다. 일과 놀이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힘들면 일이고 재미있으면 놀이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영국의 귀족들이 아침마다 마차를 몰고 말들을 운동시키는데 그 힘든 일을 왜 할까? 그가 찾은 대답은 누군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면 일이 되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놀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귀족들에게 말운동을 시켜서 수고했다고 누군가 돈을 준다면 곧 일로 변해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곧 말운동 시키는 것을 그만둘 것이라고. 그러면 자원봉사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원봉사를 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에서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경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심리학자가 강의에서 행복의 조건은 사랑, 인정, 소속,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그 말이 확 와닿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집단에 소속되었다고 느낄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시나요? 행복을 원하시나요?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으신가요? 경제가 우리 삶의 필요 조건이라면 행복은 우리 삶의 충분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서 행복할 수 있겠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서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남들도 여러분께 인정받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때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앞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싫을 때도 있어도 사람들은 모여서 누군가와 나누며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고민해오던 자원봉사에 대한 대답은 얼추 나온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스스로 경제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곁에서 돕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든 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든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국가의 복지 정책만으로 복지국가를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일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대가 없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아름다운 내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벤필드가 이야기하는 사회의 가장 높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택한 일들은 우리 사회를,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돕는 자원봉사자들께서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사랑, 인정,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재미와 보람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